공대리!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입니다. 한국 공군이 왜 거기까지 가서 훈련을 하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조종사들이 모여서 연합작전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반갑습니다. 공대리입니다. 데저트 플래그 훈련 인터뷰 특집 첫 번째 순서로 오늘 훈련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항공작전전대장 안효삼 대령입니다. 네, 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훈련 단장님을 모신 거는 어떤 대표성, 훈련에 대해 설명해 주실 그런 대표성도 있지만 일단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한 2주 동안 같이 생각하면서 이건 유튜브 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평소 하시는 거 한 절반 정도만 하셔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데저트 플래그 훈련 그리고 수송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러 나오셨는데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걸 것 같아요. 한국 공군이 왜 거기까지 가서 훈련을 하지? 맞아요. 한국 공군이 사실은 중동 지역에 와서 훈련했던 적이 연합훈련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군생활 2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제 기억에는 연합훈련으로 중동 지역에 와서 했던 적은 없어요. 물론 실제 작전으로 걸프전이라든지 이라크전에 참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우리의 무대는 어느 한 곳에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의 활동 무대도 더 커졌다.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랑 연합훈련은 환경적으로 좀 다르긴 해요. 잘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사막 지형이고 굉장히 고온이고 또 우리나라의 사계와는 다르게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겨울이 한 25도에서 30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핫 웨더 오퍼레이션 위주로 운영이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을 해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공중기동기, 이제 수송기 이런 전력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네, 맞습니다. 가까운 예로 하면은 이제 미라클 작전. 맞습니다. 구비기하고 730이 와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던 작전이죠. 실제로 수송기 전력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그렇게 훈련을 해보는 게 또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생활 한 23년 하셨다고. 네, 그렇죠. 그런 거에 참여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 2006년도에 공군에서 다이만 부대를 쿠웨이트로 파병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육진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쿠웨이트에서 6개월간 주둔하면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까지 우리 육군 측 전력과 물자, 동맹국의 전력과 물자를 전장, 사실 그때는 전쟁 종료는 선언이 됐지만 실제 가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전쟁 중인 것처럼 굉장히 좀 안정화가 아직 덜 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쿠웨이트로 가서 훈련을 하신 게 아니라 임무를 진짜 했습니다. 임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중동이랑 좀 인연이 깊다고. 사실 이번에 와서 되게 좀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은 2004년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 편입을 해서 3년 동안 아랍어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중동 여러 국가도 방문을 해서 어학연수 겸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6년도에 다시 다이만 부대로 파병을 왔고 2011년도에는 쿠웨이트 합참대에 1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은 좀 친숙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 그런 지역에 와서 오늘 훈련 단장으로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최초 참가라서 좀 부담도 많으셨을 것 같고. 최초 참가라서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사항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비행 환경이 우리나라랑 다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아랍에미레이트까지는 꽤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우리 수송기로는 사실 한 번에 올 수 없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착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민항기와는 달리 필리핀, 태국, 인도를 거쳐서 UAE로 왔는데
그 중간중간 기착지의 모든 연료 보급이라든지 비행기획서 제출, 숙박서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약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그 훈련 단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준비 과정도 쉽지 않은 첫 번째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민항기를 타면은 뭐 편하게 올 수 네.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곳인데 이제 군용기를 끌고 사실 민항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항공사에서 노선을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 사실 되게 많은 노력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군용기를 끌고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해서 오느라 사실 훈련 참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야근하시더라고요. 참가하시는 쉽지 분들이. 않죠. 왜냐하면은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기계획된 비행 항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았던 곳을 가는 거기 때문에 최적의 항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적의 항로는 우리가 지상의 도로를 보면 굉장히 길이 많잖아요. 네네. 하늘에도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길은 노탐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못 쓰는 또 길도 있고 또 고도가 제한되는 길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 수송기에 맞는 최적의 그 항로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군용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공을 지나가도 된다는 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들어가도 되는 곳, 안 되는 그렇죠. 곳 이런 게 다 있고 맞습니다.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이제 뭐 연료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맞죠. 네. 뭐 싣고 있는 화물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계산할 그렇습니다. 게 진짜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민항기는 기내식이 나오지만 우리 군 수송기는 저희가 직접 밥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비행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올 때 어떤 기억이 지금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는 네, 생각에 네. 약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또 훈련이 되겠다. 우리는 민항기하고 다르게 또 군용기, 또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 자체가 사실은 좋은 교훈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준비하신 분들이 비행 준비나 이런 거에서 능력이 되게 많이 성장하셨을 거라는 감히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는 과정은 그렇게 좀 쉽지 않았는데 네. 와서 실제로 이제 비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도 상상을 하시겠지만 예상하셨겠지만 너무 더워요. 맞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출발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온도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35도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정도 기온은 한국에서 한여름 정도의 기온이긴 한데 중동에서는 이게 시작이에요. 지난주까지는 겨울이 아직 살짝 덜 끝났다 느낌이었다면 확실히 일주일 만에 네. 뼈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따가웠죠. 진짜 따갑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게 잠깐 밖에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조종사나 정비 요원들도 굉장한 좋은 경험과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항공기도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항공기를 그냥 기계로만 보지 않고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애기, 사랑스러운 그런 항공기라고 표현하고 또 항상 비행 전에는 항공기가 좀 대화를 해요. 오늘도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네.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항공기도 기온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알 수 없지만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떨 때는 아프다고 저희는 가끔 표현하는데 항공기 좀 아파야 해요. 아마 항공기도 그런 거를 훈련하는 기간이 될 거고 아파하는 항공기를 잘 케어하는 정비사들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을 항상 하는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감성을 조금 빼고 이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네네. 금속이 또 변화를 하고 이제 환경이 변화하면은 맞습니다.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축적이 돼서 네. 사실 생각지 못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비행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비요원들이 이번에 오기 전에 준비한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중동 지역은 아마 여러분들 미라라는 영화를 좀 보셨을 건데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하고 나서도 미세한 모래들이 항공기 그런 틈새나 엔진의 인테이크 그런 쪽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 전 점검과 비행 후 점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각종 항공기에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미세 모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들은 다 막고 커버하는 그런 것도 좀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 비행할 때는 산악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야간 비행을 할 때도 보면은 산악정을 비행하면서 터레인 마스킹이라고 기동 비행을 하는데 반면에 여기서 기동 비행은 없어요. 네. 야간 그 사막정이 완만한 정이기 때문에 다만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사막이 사막처럼 안 보여요. 마치 양떼구름 같은. 그래서 이 사막을 비행할 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비행하고 있다. 원래 비행 고도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좀 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행 계기를 잘 모니터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지면과 가까이 비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항공기 속도가 물론 네. 고도가 높지만 항공기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아차하는 사이에 사실 큰 사고로 이어질 네네,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특히 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이제 야간 비행 같은 경우는 네, 더더욱 그렇죠. 뭔가 구름처럼 보이고 이러면 계기를 믿지 않으면 사고가 맞습니다. 발생할 수도 계기도 있기 믿어야 때문에. 되고 또 옆에 있는 동료가 같이 크로스 모니터를 해서 저희는 그걸 크루 CR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언하고 서로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인데 그게 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또 안전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막이라서 뻥 뚫려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지금 얼른 든 생각이 그러면은 사실 수송기는 어떤 적어도 침투라든지 네. 뭔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중동 지역에서 비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초저고도로 비행을 했어요. 네, 보통 저희 기준이 AGL 500피트 정도로 지금 비행을 하는데 적어도 비행은 중동 지역에서 비행할 때는 정말로 밑에서 그 미슬 워닝 시그널이 울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때는 AGL 200, 100피트까지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수송기 비행 조종사들의 비행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계기도 됐었죠. 다만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중동에 와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지형 차폐가 없는 곳에 비행할 때 어떻게 비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네. 지금 다국적 공군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생전 실중을 또 처음 보는 그런 뭐 페가스라든지 네. 뭐 라파레라든지 이런 항공기들이 다 왔는데 언어가 다르고 뭐 약간 문화가 다르고 그런 조종사들이 모여서 연합작전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은 훈련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동맹과 파트너 국가 간의 상호 운용성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훈련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나라가 훈련할 때는 언어 자체도 미국식 영어를 많이 들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아랍 영어, 인도 영어, 또 유럽식 영어를 하니까 이 언어가 통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운용성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맞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식 영어 발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인도식 영어, 영국식 영어, 아랍식 영어를 듣는 게 쉽지 않은데 일주 정도 지나니까 조종사들이 잘 적응을 하고 브리핑을 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첫 번째 단계인 상호 운용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훈련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서로가 지켜야 되는 절차, 그런 그렇죠.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달하고 있고 브리핑이나 어떤 작전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비행 절차라든지 또한 안전에 관한 규정 이것들은 어느 나라의 공군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공군의 비행 능력과 절차 준수 의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충분히 잘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재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활주로 지역에 들어갈 때는 네. 되게 작은 돌멩이 하나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F5라고 해서 엔진이나 이런 데 빨려 들어가면 되게 위험할 항공기에 수 큰 있습니다. 타격을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돌멩이 하나도 되게 조심하는데 아예 그게 지천에 깔린 활주로에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험지 착륙이라는 거는 군 수송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민항기처럼 터보팬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떤 조그만 물체라도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항공기 엔진에 굉장히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C-130 공군 수송기는 엔진이 풀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터보 풀업 엔진인데 이 풀업이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F 같은 경우는 이 풀업이 믹서기처럼 갈아버린다든지 방패막처럼 튕겨버린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포장
아니면 비정상 활주로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항공기죠. 사실 군용 수송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프로펠러가 밖에 크게 나와 있는 항공기는 민항기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이다 보니까 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거 되게 한 80년 전 항공기 아니야? 되게 막 구식 항공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항공기가 해야 되는 임무. 왜냐면은 저희가 실제 전시나 이런 경우에는 포장이 안 된 활주로로도 물자를 공수하거나 맞습니다. 거기서 이착륙을 해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FOD 이런 거 있어가지고 착륙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곳에 뜨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저희 그 수송기가 가지고 있는 터보프롭 엔진이라는 게 그런 거에 되게 적절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 네, 맞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민항기가 우리가 보통 타는 세단이나 그런 정상적인 그 도로를 다니는 그런 거라고 하면 수송기는 사륜 구동의 그런 막 자동차 산악지형 막 이렇게 네. 다니는 그런 산악정이나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막 몬스터 트럭 같은 그런 항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장님 혹시 이제 이 인터뷰 마지막 이제 또 저희가 다음 또 지금 훈련 중에 이렇게 잠깐 짬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훈련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기르고 연마하기 위해서 이곳에 또 와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군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양한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대리였습니다. 아디오스.